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딸아이는 날마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손톱만큼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 풍경을 보니 집안인 건 확실해 보였는데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작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던 저는 창밖에 멀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길래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그림을 그려오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주게 되었고 남편도 심각하게 한참 동안 손톱만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던 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해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일 시킬 건 다 시키고 밥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하질 않나. 해봄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표정 관리 좀 잘해. 내가 지금 표정 관리하게 생겼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괜히 틱틱거리시는 거 다 티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소에 해봄이 많이 봐주시니까 힘드신가 보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이러면 피곤해져서 같이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어? 요즘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 몰래 속닥거리기나 하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긴 뭘 해.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 요즘 해보미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었던 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고 좀 늦기라도 하면 미리 문자라도 남겼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시모도 평소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 전화는 받지 않길래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시모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하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엎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갔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닫혀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건데?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헬쑥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 같은데 여자 촉은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우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이랑 지금 말싸움할 힘도 없거든. 오늘만큼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변해버린 당신 모습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나랑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하는 말 진심인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오늘은 당신이 해봄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 나 오늘 출장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남편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걸 알면서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길래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 결정한 거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었던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항상 그리던 똑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게 그려놓은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의 풍경만 보이길래 작게 그린 여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할머니랑 비밀놀이하고 있어서 여자는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저는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하루 동안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로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시모와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놀이였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 당장 안 내려놔?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우리 시우 이제 막 겨우 잠들었는데 이러다 깨겠어. 우리 시우? 깨면 왜 안 되는데? 내 딸한테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애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내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또 언제 재우라는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잖니?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놀이? 내 딸한테 비밀놀이라고 얘기해놓고 저기 있는 작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내가 오기 전까지 처박아 놨다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저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해졌겠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저 좁은 창고에 내 딸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주 다 끝장을 낼 줄 알아. 제가 두 모자에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딸에게 저질렀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모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끝나면 데리고 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아직 어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 딸은 남편과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눈이 맞은 상간녀가 제 딸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두 모자가 제 딸을 밖이 보이는 창고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딸에게 스케치북 하나 던져주곤 제가 올 때까지 창고에 계속 넣어둔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곤 음식 먹는 것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 문이 빗살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던 창고라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에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모가 제 딸에게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여자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한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좋게 구슬려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 높여 난리를 치자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여보. 내가 우리 시우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냐? 나 몰래 이놈이랑 바람 피운 게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이 인간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나 했는데 이 집에 네가 살고 있었냐? 저번에 내가 2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니. 보수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길래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가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벌써 너희 존재를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안 내려와? 너까짓 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니 저 여잔 또 언제 왔대? 여보,
저 여자 왔으면 나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여기에 너 편이 있을 것 같아? 이미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냐? 그래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될 인생이야.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뺏긴 거지. 어느 누가 댁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은 50대 50이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어머님 부탁대로 이 사람과 댁몰래 따로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알아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까지 낳았지 뭐야. 그러니 내가 안 이쁘겠어? 반대로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지겠지. 결혼 초부터 아들 손자를 원했었다며. 그런데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어머님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댁은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니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어차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할 텐데. 나랑 비빔밥처럼 섞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혼 얘기도 나왔다면서. 이래서 다들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한 거였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니들 잘 되는 꼴 절대로 용납 못하지.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까짓 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승자라는 듯 저를 내리깔아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난리치는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저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간녀를 갈갈이 찢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뜯어 말리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간녀와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거리면서 뒷걸음치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던 터라 무작정 남편한테 돌진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을 치더니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시모와 상간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아닌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뒤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제 입을 통해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는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챙겨 입으시길래 다음날 이혼할 거라고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아빠가 가봤자 혈압만 오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선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상간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임신 계획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돼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두 모자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동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겠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 있는 건데 두 모자는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 한숨 못 자고 눈물로 나를 지새운 뒤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게 법원에서 보자고 했었죠.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최대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해결 보고 법적으로 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문자를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해봤는데 또다시 받지 않길래 급하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져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모자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랑 상간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가스 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 냉기가 쉽게 올라와 태어난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바탕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건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떠나버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자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걸 알고 고개도 못 들더군요. 5년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자가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겠죠. 두 모자가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로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의 업보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이 이혼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왔어요. 생명보험도 저 몰래 몇 개를 들어놨던 건지 남편에게 7억과 시모에게 3억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기 막막했는데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커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것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럼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 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 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서네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네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곤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지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 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 난처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은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 버렸네요.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 해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런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 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이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 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 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 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 버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 버릇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1억 써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 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 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에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 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